사람이야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군보라가 길 가며 나는 와 다시요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요 당신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불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45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광화문에서 광우병 때 난리치던 촛불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국민 한 명 생명이 소중하다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세월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국민 45명이 문재인이 친중 사대주의 정치 방역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은 슬프게도 72명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45명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됐어요. 2달 동안 45명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72명이 죽었어요. 72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더니 이봉규 TV의 댓글에 막 저한테 말하는데 전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그런 댓글인데 대깨문 한 명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누가 45명밖에 안 죽었다 말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72명밖에 안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국민이 72명 죽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대처 잘해서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72명밖에 안 죽었는 말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는데 국민이 72명 죽은 게 정말 참담합니다. 세계 130개국에서 입국 금지 제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102개국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데도 전 세계에서 모범 국가랍니다. 정말 심각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72명 중에서 68명이 대구 경북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단 4명 사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가 500만이거든요. 그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친척 몇 명 생각하면 한 2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도 대구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친척 가족 다 대구에 있습니다. 72명 중에서 대구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68명이 죽었어요. 대구 500명당 1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감염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 107배가 높습니다. 감염될 확률이. 대구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하는 확률보다 3배가 높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사망률이 3배가 높은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07 곱하기 3을 하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경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321배가 더 높습니다. 수도권의 사람보다. 대한민국의 우한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계속 대구 경북에 두는 게 사망하실 확률이 321배가 높은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특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특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이 헬리콥터 태우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대구 사람들이 지금 헬리콥터 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헬리콥터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그런데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그 아픈 사람한테 적절한 경기 어려운이나 이런 적절한 입원 시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수도권처럼 낮추는 게 우리 같은 국민이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질병이 창궐하는 국가에서 입국 금지하지 않고 잘 막는 모범 사례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에서 그 질병의 유입을 막지 않고 잘 막고 있답니다. 제가 비유를 할까요? 절벽 낭떠러지에서 눈 감고 줄넘기 했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게 전 세계 모범 사례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줄넘기 할 때 절벽에 가가지고 눈 감고 줄넘기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게 진짜 할 말입니까? 질병 창궐국의 그 위험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한 바이러스 1위국이 중국입니다. 2위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탈리아에는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80세 이상의 국민들은 치료를 안 해준답니다. 죽어라고. 이제 의료가 마비돼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나 살리자, 이 정책으로 바뀌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염자가 8,000명인데요. 이탈리아의 감염자가 15,000명입니다.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된 게 이탈리아거든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유럽 중에서 1대1로라고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자고 했는, 제일 먼저 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 달에 30만 명씩 이탈리아에 들어갑니다. 왜? 유럽 중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거든요. 한국에 한 달에 30만 명 들어오는데 이탈리아에도 중국 사람이 30만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10년 동안 10,000명의 의사가 도저히 이탈리아에 있을 수 없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10년에 10,000명이면요 한 달에 1년에 1,000명이잖아요. 대한민국에 1년에 3,000명의 의사가 나옵니다. 1,000명이 외국으로 나가면은 3분의 1의 의사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포퓰리즘. 저 오늘 심화보 목사님 공짜는 없다 그랬는데, 의사들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의사들 나쁜 놈이다, 돈만 아는 놈이다, 의사들 때려잡아야 된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빠져나가는 그 결과 지금 최대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2위입니다. 2위. 3위가 어딥니까? 이란입니다. 반미 전쟁하면서 중국과 은밀하게 각종 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고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중국과 밀월의 관계가 이란입니다. 4위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한이 창궐하는 나라 1위, 2위, 3위, 4위가 우연입니까? 그 잘못된 공산주의에 대해서 친중하는 나라가 우한의 고통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8,000명인데요. 이탈리아에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2%라고요. 2%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사망률이. 이탈리아 7%입니다. 여러분. 사망률이. 저는 2%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사망률이 4%입니다. 4%. 이란이 4.5%입니다. 우리나라 0.3%, 0.5% 그러다가 지금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처럼 이 8,000명이 15,000명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봉쇄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죽어라. 이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우한 바이러스 병균이 창궐하는 나라의 대문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이란, 여기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격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문 열어놓고 눈 감고 절벽에서 줄넘기 쳤는데 나 안 죽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범, 줄넘기 모범사례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줄넘기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질병 창궐국 대문 열어놔도 잘 대처하는 세계의 모범 국가 만들겠다. 국민이 인질입니까? 실험 대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2월 2일 날 대한민국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오후 5시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 막겠다고 발표했죠. 2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2시간 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국 비자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2시간 만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시간 만에. 그때 막았으면 대한민국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누구의 압력으로, 복지부 장관보다 위선의 누구의 압력으로 그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2시간 만에 검토, 지금까지 검토합니다. 아주 좌파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검토라고 말을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들 농간하는 말로 안 한다 안 그랬다? 검토한다 그랬다?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막았더라면 대구 사태가 언제, 대구 코로나 그 진짜 참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복기가 14일 아닙니까? 2월 2일 날 박능우 말한 대로 시행하고 윗선에서 뒤집는 그 미필적 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우한 참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도요, 이 사람들 정치 방역하잖아요. 야외가 위험합니까? 실내가 위험합니까? 왜 교회를 왜 예배 드리는 걸 왜 막습니까? 긴급 명령으로. 여기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막으려면 질병의 위험대로 막아야죠.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 가봤습니다. 대형 백화점 하루 종일 있대요. 유흥업소 왜 안 막습니까? 전철은 왜 안 막습니까? 이게 바로 이념 방역, 정치 방역, 종교 방역이란 말입니다.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막으세요. 술집 막고 밤새도록 나이트클럽 막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왜 막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이 병의 특징이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쇼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뭐 체온 잰다고요? 우리나라 특별 입국 절차 한다고 그럽니다. 특별 입국 절차가 뭔지 압니까? 그냥 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아프면 연락하라는 게 특별 입국 절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2주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상호주의 한다면서요.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 2주간 격리시키는데 사실상 중국에 이제는 관광 못 갑니다. 여러분,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은 왜 2주간 격리 안 시킵니까?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상호주의대로 하더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위험은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위험성을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 교회에서는 2m 이상 떨어져 있으라 그럽니다. 근데 박원순이 고발한 사람들 지금 계속 출두하라고 전화합니다. 여러분들 경찰서 가면 어떡합니까? 바로 앞에서 서로 침 튀기면서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2m 떨어져라 그러면서. 정치 박해하는 사람 수사하는 거는 빨리 와서 침 튀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옮기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흉악범 아니면요,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그런 짓은 합니까? 나라에서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자, 자기들 유리한 거는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했다가 위험하다 했다가 위험 조장하지 말라 했다가 벨소리 다 합니다. 가짜 뉴스 하지 말라 했다가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벗으라고 했다가 면 마스크 쓰라 했다가 재사용해서 빨아서 쓰라 했다가. 왜 그런 줄 압니까? 거짓말 하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배급하지 마라.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돈 1,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1,500원이라도
사는 걸 원한다. 그런데 전부 배급. 병원에서 사도요, 공적 판매가 아니랍니다. 병원의 의사가 사도 공적 판매가 아니래요. 정부한테 무조건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마스크 업자들이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동기가 안 생기니까. 국민들한테 1,500원, 2,000원이라도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가서 3시간 줄 서서 1,000원 주고 2장 사는 것보단 내 1,500원, 2,000원 줘도 바로 사기를 원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마스크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내가 마스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요. 뭐가 진실인지. 자, 마스크 이게 KF94 마스크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 코까지 딱 해야 됩니다. 이 코 내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요, 이게 비말 때문에 전파가 되잖아요. 비말 때문에. 말하는 순간에 비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듯이 우리가 비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무조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비말이 나갑니다. 내가 하는 비말을 막는 것, 상대방이 하는 비말을 차단하는 것. 근데 이 비말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KF94 마스크가 이 필터 구멍이 0.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KF94가 뭐냐? 이게 100% 못 막아요. 앞에 비말균이 들어왔을 때 94% 막는다고 KF94입니다, 여러분. 80% 막는다고 KF80입니다. KF99가 있습니다. 99% 막는다고. 그럼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야, 너 KF 94% 막는 거 쓸래? 80% 막는 거 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국민들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KF80이면 충분하다. 국민들은 KF80이 뭔지, 94가 뭔지도 몰라요. 설명해주면, 문재인 너 KF10 써라, 그냥 10%만 막는 거. 국민들은 KF99 쓸란다. 99% 막는 거. 박원순이가 광장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 한 명이 감염되면. 그러면 99%짜리 국민들을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80이면 된다. 80%만 막아도 너희들은 족한 줄 알아라. 예? 면 마스크는요, 눈으로 봐도, 제가 94 마스크는 보면 눈으로 보면 구멍이 안 보이거든요. 면 마스크는 눈으로 봐도 구멍이 보여요. 면 마스크는 쓰나 마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그 구멍으로 다 비말 다 들어오고 다 나갑니다. 면 마스크 쓰라고 했습니다, 정세균이. 재사용해서 쓰라. 이게 습기가 차고요, 재사용하면 이 필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필터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새 거 쓰고, 없으니까 이틀, 3일, 일주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안 쓴 것보다 나으니까. 국민들한테 깨끗한 마스크, 성능 좋은 마스크를 줘야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써. 제 설명 들으니까 면 마스크 쓰라는 거는 사람 놀리는 거죠. 재사용해서 쓰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죠.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탈리아처럼 되면요, 끔찍한 사망률 7%로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7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지금 세월호 4대가 지금 침몰했습니다. 1200명이 죽었어요. 2달 동안. 세월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4대가 침몰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입국 막아야죠. 이란 입국 막아야죠. 중국 막아야죠.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시범 보인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누가 지금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박원순이가 처벌받아야 하잖아요. 이 말 했다고 제가 왜 처벌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보고 처벌받으래요. 내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야외 예배, 야외 집회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 대량 감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야외 집회를 막고 실내에 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까, 여러분? 질병 감염 예방이면 감염 예방답게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자기 듣고 싶은 말은 세월호 세대 깔아앉으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질병 창궐국에서 들어오는 질병 유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 14일간 격리하는 겁니다.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WHO에서 위험 국가로 분류도 안 했어요. 정치 방역하니까 일본을 막고 있어요. 일본을 막아야 될 친중 국가 이탈리아, 이란 위험한 나라들은 막지 않고. 이게 질병 감염 예방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자? 이런 빨갱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하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대형 술집은 왜 안 막습니까? 전철은 왜 운행합니까? 전철 운행하면 안 될 전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들 바로 앞에서 2m 떨어져 있는 교회는 막고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면서 비말 튀기면서 사람 잡아 넣는 일을 합니까, 이 나라가? 정말 저는 계속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72명밖에 안 죽었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이제는 45명이 72명, 다음 주에는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질병 창궐하는 국가 막으세요.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안전한 마스크 제공하세요. 공산당처럼 가격 통제한다고 800원, 900원, 1000원 다 도망가고 마스크 업자들이 돈 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만드는가? 배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수급이. 면 마스크 쓰라. 그래서 제발 정치 방역하지 마세요. 종교 방역하지 마세요. 왜 교회 예배를 금지합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돼야죠. 왜 야외 집회를 금지합니까? 실내 콜센터에서는 춤 튀기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까요? 나이트클럽은요, 20대 애들은요 병 걸려도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 춤 튀기면서 밤새도록 춤추고 나면 자기들끼리 다 옮겨도 집에 가서 노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돌아왔는 사람, 무증상 입국자 들어와서 진단됐잖아요. 어떻게 대문 열어놓고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미필적 고의로 우리는 대문 열어놓고 모기 잘 잡는 나라 시범한다. 나는 눈 감고 절벽에서 줄넘기 했는데 안 죽었다. 전 세계가 비웃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귀한 분들이 응원하러 오신 이유는 광주가 살아나면 대한민국 이제 끝장납니다. 광주가 살아나면 공산주의 주사파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광주가 살아나면 청와대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곳에 모였으면은 이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눈물의 이 불기둥을 이곳에 우리가 끓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뿌리 박혀 있는 김대중 모든 그 가라지들을 오늘 뽑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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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올라와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주여 주여 아버지와 카르와 스켈 성령 올라와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의 불을 광주에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조사파의 가라지가 오늘 아버지 성령의 불에 소멸되며 주여 이 원수마지 가라지의 뿌리가 뽑혀지고 대한민국의 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와여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세라와 카라와스칼라와 시아와 카라테 니샤라와라라 스칼라와 카라와스칼라와 시아와 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광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광주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광주가 살아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올라와세라와 카라와 카라와스칼 니샤라와라라 스칼라와 카라와스칼 올라와라 스켈라와 카라와스칼 올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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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샬라와 스켈라와 카라와스칼 오 샬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 주여 하늘의 불이여 성령으로 올라왔세 어켓나와라 샤와 카라와스칼 이샤라와라 스켈라와 카라와스칼 오 카라와라 스켈라와 샤와 이샤라와라 스켈라와 카라와 주여 샬라라라라라라라 오 샬라라라라라라 주여 아샤 라라라라라라라라 할라라라라라라 할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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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스켈 이샤라와라 스켈라와 카라와 스켈 올라와라 스켈라와 카라와 주여 할랄랄랄랄랄랄 할랄랄랄랄랄 할랄랄랄랄 하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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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여 올라와라 스케 올라와라 스케 이샤라와라 스케 와카라와라 스케 이샬라와 카라와 스켈라와 쳐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주여 더러운 빨갱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이랴샤라와라 스케 문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샤라와라 스케 와카라와 스케 성령이여 광주 땅에 차정하여 오셨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셨던 올라와 카르와세 어때로와라라 내려와카 올라와세 올라와세 일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샬라와라세 와카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샬라와라세 와카라와세 올라와세 와카라와세 이샬라와 카르와세 할랄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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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랄랄랄 주여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시국선언문. 온누리교회 애국장로 일동은 작금에 참담한 우리나라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숨겨진 공산주의 이념으로 헌정이 파괴되었고 국방이 해체되어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방만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와 민생은 파탄되었고 기업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져서 지속 성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행정과 언론은 국민과 청소년의 인식을 왜곡시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거짓과 거듭되는 실정과 편가르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외교는 실패하여 고립되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만연하여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으며 급기야 교회의 예배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허물과 위선을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 기도 드릴 때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광야의 외침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은 애국의 길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 비전을 한국 교회의 성도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다시 열어주실 것을. 교회인 예장통합 온누리교회가 애국장로회를 발족시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를 위해 시국 참여를 본격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온누리교회 이경훈 장로께서 직접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소속 이경훈 장로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주말 오후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간혹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소속 장로님들께서도 집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깃발을 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걱정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장로 1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최근에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집회를 갑자기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50명의 장로님들과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때 수많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집회 주최 측에서도 오늘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온누리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교회 온누리교회 애국단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나오시래요. 전광훈 목사님이 앞으로 여기 앞으로 다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한편 오늘 집회를 막기 위해 배치된 다수의 경찰들이 예배 중에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연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는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애국 성도들과 함께하며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내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돌이
안녕하십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그 이후로 기울어졌습니다. 예, 야당의 공격과 그러니까 세월호를 빌미로 한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져 가면서 결국에는 박근혜 2016년 무슨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4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자금 내역을 보다가 국회의원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지출 보고서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익 씨는 서울대를 나와서 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같은 청와대에서 한 식구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몰라도 김용익 씨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의 건강, 보험, 보건 이쪽 분야 공약을 설계를 담당했었고 2017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MRI, 그 다음 CT, 초음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 전액을 갖다가 환자가 부담했어야 되는 그런 부문들을 갖다가 건강보험 급여로 대체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익 씨는. 한마디로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이 정부의 어떤 설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도에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초선 의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용익 씨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김용익 씨는 2014년 4월 14일 날 이 빨간 줄 쳐 있는 데를 보시면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김용익 씨는. 이 사람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어떤 예지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틀 전에 이미 그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설사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이틀 후에 일어날 사고를 갖다가 특정해서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다면서 여의도에 있는 남도마루라는 식당에서 76,000원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근데 이거 정치자금법 41조에 따르면 이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나 회계사한테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엉터리로 작성을 했고 이 내역에 따르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3만 7,500원을 썼습니다. 아마 이거 시간대는 안 나와 있는데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고는 분명 그날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이미 점심을 먹을 때쯤이면은 이 상당히 참사가 일어났구나. 구조가 안 된 사람이 많구나. 그 다음에 구조 불가한 사람도 다수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문재인 씨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13만 7,500원을 썼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밥을 먹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 후 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좀 그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 진도 팽목항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박준영 당시 전남지사가 강권해서 겨우 컵라면에 입을 댔는데 그 순간 사진이 찍혀서 그게 알려지면서 황제라면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밥을 굶어야 됩니까?
밥도 못 먹고 컵라면 먹었는데 그것 보고 황제라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문재인 씨는 도대체 이날 한정식에서 먹었는데 그러면 그 컵라면이 황제라면이면 이건 뭡니까? 한정식에서 먹은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그쳤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또 그날입니다. 4월 16일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거? 간담회 식비 12만 1,000원 12만 1,000원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삼도 일식에서 12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날 저녁을 또 국회 앞에 있는 일식집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녁이면은 이미 구조는 불가능하다. 근데 혹시 그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인 걸로 다 판명 났지만 혹시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생존자들이 좀 장시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해경이나 해군을 투입한다면 구조할 수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지금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제 회사 선배랑 같이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뭐 평소에 제가 무슨 착하지도 않고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아 제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먼저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씨는 여의도에 있는 일식집에서 또 간담회 명목으로 식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문재인 씨의 행적은 이어집니다. 뭐냐면 2014년 4월 17일 또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낙원이라는 데서 5만 5천 원 썼습니다. 이거 아마 점심값일 겁니다. 점심 식대일 겁니다. 또 저녁에 또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25만 8천 원.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섬진강이라는 집에서 25만 8천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틀 동안 4끼를 먹으면서 간담회 명목으로 4끼를 먹으면서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황제라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컵라면 한번 먹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그 사람 경질됐습니다. 아니 컵라면 한번 먹었다고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문재인 씨는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 도대체 간담회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뭐 김용익처럼 무슨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했습니까?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정말 일식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인사동에 있는 무슨 섬진강? 이것도 무슨 한정식입니까? 어쨌든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 세월호 아이들 불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런 논의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맨날 간담회를 한다면서 정치 자금을 쓰면서 그것도 이때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그래 놓고선 나중에 가서 광화문 나가서 무슨 유민 아빠? 김영호 씨하고 같이 김영호 씨가 단식을 멈추지 않으면 나도 안 멈추겠다. 뭐 단식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2017년 3월 10일 날 가서 진도 팽목항에 가서 뭐 너희들이 뭐 광화문에 별빛이 되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3월 10일 날 갔는데 2017년 4월 10일이었고 고맙습니까? 세월호 아이들한테? 네? 고맙습니까? 이 한정식집, 일식집 이런 데 가서 미안했습니까? 뭐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좀 톤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황당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비록 뭐 당시에는 이제 뭐 기사가 하여튼 온라인상으로 지금 못 보시겠지만 제가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보라가 기카며 도나는 와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존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도 나도 있고 당신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부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필름 김현지입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정부는 때를 맞췄다는 듯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일파만파 회장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권고를 6번이나 무시했고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6일 국회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한국인이 중국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45명 밖에 안 죽었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잘 대처해서 45명 밖에 안 죽었다는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더니 광우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찾으면서 광화문에 촛불 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국민이 45명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나라 2위 이탈리아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1대1로를 유럽에서 맨 먼저 관계를 맺은 친중국 국가이며 이탈리아가 지금 매월 3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3위를 달리는 이란은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 무기 개발을 교류하는 밀월 관계의 나라이고 4위는 한국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이 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장도 자유롭게 두면 저절로 돌아갈 텐데 정부가 마치 공산국가처럼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고 배급을 하며 국민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스크 공산주의처럼 배급하지 마라. 소설가 김균아 씨는 처방전도 없는 마스크를 왜 약국에서 사야 하는지, 약사가 왜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쌀과 빵, 고기, 분유 등 생필품을 사기 위해 요일별로 줄을 서고 신분증을 내밀어야 할 날이 올 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가 3월 16일 현재 129명입니다. 마주한 건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외국인 전용 사무소가 있어서 하루 종일 90% 이상의 중국인들이 우글우글하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중국인들이 곤란한 말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폐렴 전파 원인이 중국인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우한폐렴 사태 초기 대응으로 중국인 국내 유입을 막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평가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정부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추경 30조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을 내수시장 운운하며 국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푼다는 것은 이름은 재난기본소득이라 붙였지만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민을 수당의 노예로 삼아 국가로부터 배급을 기다리는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관여한다는 것도 과연 시장경제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인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기대게 되고 임대업자는 정부 지원금에 묶여 임대료가 동결되며 계속 국가에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사회주의 연습인가요? 2월 24일에 잠실역에서 문재인 퇴진 전단지 돌리던 아주머니가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이유를 떠나서 지금 저렇게 팔을 뒤를 꽂고 수갑을 채워갈 상황이 맞습니까? 이분들 대한민국 경찰이 맞냐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수교로부터 별 오만 욕을 다 듣고 있는데요. 쌀 퍼주고 돈 퍼주고 저렇게 퍼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일도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짝사랑을 했는데도 돌아온 건 욕바가지 뿐이군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뿐이었으며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로 돌아갔고 지난해 1분기 OECD 성장률은 22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이 아래 보이시죠? 나라빛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너무나도 허망하고 황당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131만 개 이상 131만 개 이상을 13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일자리 통계는 3사 수준의 부진을 면치 못했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가 나오자 올해 들어 실업자 수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노인 일회성 일자리를 급조해 통계에 반영해도 잘 안 됐나 보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예산은 왜 끄집어내셨는지요? 망신을 스스로 만드시는 모습이 안쓰럽고 딱합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통계청이 올 1분기 가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친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부 한 개의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나이가 어린 제가 봐도 현 정부는 말만 앞세우는 아마추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잘못만 저지르면 남 탓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마치겠습니다. 자유필름 김현지였습니다.